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회사 단위로 연매출 50억을 가고 100억을 간다, 그리고 200억을 간다, 이 정도 됐을 때는 장사에서 사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죠. 이 사업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맨파워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맨파워에는 해결사가 항상 준비가 되시면은 다른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먹으세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거 다 먹으셨으면은 2년 후에 우리가 200억 정도가 된다, 100억 정도가 된다, 그러면 목표 설정이 200억 정도가 돼야 돼요. 뭐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100억 정도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얼마를 해야 되겠죠? 한 150억 정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현재로부터 올라갈지 예측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전에 제가 뭐 연소득 보통 1억 정도 모으는 거, 그 다음에 연소득 20억, 30억 모으는 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는데, 두 번째 연소득이 50억 정도 넘어가면 맨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구인들이 화성에다가 뭐 이주해야겠다, 그럼 원대한 꿈을 세워놓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연역적으로 오히려 역설계 방법으로 오늘이 내려오면은 가감한 도전이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연매출 200억에 설계를 그려놓고 시작을 해라. 근데 현재는 저희가 1000만원 밖에 못 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매출 200억에 설계를 그려놓고 하나하나 분질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직원들의 온도 차이도 해결되고 직원들에게 가감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너무 위축되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업 멘토 건프로입니다. 칠판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카테고리 킹이라는 표현이에요. 카테고리 킹. 어떤 거냐면은 세부적에서 1등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카테고리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비즈니스 멋지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번 비즈니스 제대로 한번 해봐요, 해봅시다. 그리고 계속 권장하고 제가 매일 영상을 찍고 격려하고 에너지도 드리고 하는 부분이 카테고리, 자신만의 카테고리에서 킹이 되시면 되거든요. 뭐 매일 방송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시기 원하고 다른 경쟁자를 다 죽이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먹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저희는 공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가 공존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고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교육 사업을 한다면은 우리 회사가 다른 학원들 다 죽이고 나 혼자 유일무이하게 살겠다, 그런 남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세부적인 카테고리 킹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줌으로 오픈톡방을 활용해서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카테고리에서 킹이 되시면 됩니다. 다른 학원도 잘 되고 거기에 맞는 카테고리 킹, 카테고리가 세부적으로 결합하면은 새로운 킹이 되는 거죠. 뭐 참고로 저는 유튜브도 하고 스마트스토어도 하고 그리고 뭐 오픈톡방 마케팅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결합을 하면 카테고리 킹이 생기는 거예요. 카테고리 챔피언이 돼서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 경쟁자와 싸우지 마시고 카테고리를 디바인딩 하세요. 디바인딩이 뭐냐면은 카테고리 챔피언이 되겠다는 방향성을 잡으시고, 아까 디바인딩이라는 게 제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결합하겠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를 해서 경쟁자가 생기네요. 그럼 다른 거랑 결합하는 거. 예를 들어서 AI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경쟁자가 생기네요. 그럼 챗GPT를 결합하는 거고, 챗GPT가 결합해서 경쟁자가 생기네요. 오픈 마케팅, 오픈 DB 마케팅, 유튜버, 뭐 그렇게 결합을 하는 개념이에요. 차별화가 뭔지, 한번 경쟁이 없게 만드는 그 차별화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피보팅을 하셔야 돼요. 피보팅이라는 건 시장에 최적화된 제품과 시장을 최적화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려놔야 이걸 기반으로 연간 경영 기획이 세워지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겠다, 그때는 경영 계획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만은 맨파워를 형성하고 연매출 50억을 만들겠다, 그 당시에는 경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제가 먼저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를 간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실적과 결과를 보고 올해 한 100억 가기로 했는데 80억밖에 못했어요. 그럴 때는 300억 하기로 했는데 250억밖에 못했네요. 그럼 내년 계획을 뭐 잡을 때 그러면 직원들이 도전적인 목표가 나오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어떤 목표라는 거, 뭐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간다 했죠. 별을 쌓는 목표를 잡으시고 원대한 목표를 잡으셔야 인간은 동기부여되고 감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거기서 한 달에 뭐 갑자기 뭐 1억을 벌겠다, 50억을 벌겠다, 그런 계획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더라도 원대한 목표는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카테고리에서 챔피언이 되려고 달려있는가에 싼 노동하지 말고 비싼 노동을 하려면은 기왕이면 직원들 연봉도 더 많이 주고 우리 회사 영업이익도 많이 남기고 고객들한테 고맙다는 소리도 듣고 누구나 원하는 거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거. 결국은 첫 번째에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매출 수입을 만드는 곳이 첫 번째 트래픽, 고객 노출량, 소통량, 두 번째 구매 전환율 곱하기 그리고 고객의 객단가. 근데 거기에서 이왕이면은 고관여 상품으로 고객들한테 고마운 얘기를 하는 거는 퀄리티, 질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퀄리티를 어떻게 높일지 강화하시고 핵심력을 강화했는데, 두 번째가 우리가 고객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피팅을 할지 최적화시킬지 그런 거에 대해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3년에서 6년 정도 무르익겠네요. 어떤 회사가 됐을 건지, 그리고 연간 경영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프로님들의 실력이 결국 조직의 실력이에요. 프로님들이 저희는 조직의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리더십을 가진 경영자나 프로님들이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인재 빌드업이 필요해요. 인재를 만드는 이런 게 진짜 맨파워를 준비하는 거니까, 새로 맨파워를 확보하지 않다면은 에듀테코라는 회사의 사례처럼 양성반을 두는 거예요. 내부 조직에 양성반을 두고 내부 조직이 계속 끼어나갑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는 것도 그런, 예전에 저희 내부 조직이 한 20명 가까이가 됐었거든요. 매주 세미나를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실어가지고 그거에서 리마인드 하는 거, 그런 걸 좀 남겨놓는다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경영자의 레벨이 여러분들의 레벨이고, 팀장의 레벨이 여러분들의 레벨, 실무자의 레벨이 있습니다. 보통 경영 직군이 있고, 팀장 직군이 있고, 실무자의 직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언더백 기업이란 뭐냐면은 드러나지 않는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언더백 기업은 이 정도가 되죠. 보통 경영진, 팀장진, 실무진. 팀장의 역량을 강화할 때 실무자를 키워줄 역량이 안 되네요. 그럼 뭐예요? 팀장 리더십반을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팀장이 필요한 거는 내부 소통량, 리더십, 현업을 좀 벗어나서 팀장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리더십, 인간관계, 문제 해결 능력, 피드백, 1대1 미팅,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을 끌어당겨주는 거, 보통, 그리고 경청하는 거, 배려해주는 거, 그런 거를 함양할 필요가 있죠. 실무진 단계에서는 실무진 단계에서 팀장으로 오려고 팀장에서 경영진 단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리더십에 관련 훈련들을 합니다. 보통 맨파워를 강화시켜주는 부분이, 보통 조그만 회사들은 아예 리크루팅을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리크루팅을 아예 실무 능력이 있는 분, 팀장 리더십이 있는 분, 경영진 리더십이 있는 분, 그렇게 해서 리크루팅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뭐냐면은 시스템이 아니라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 더하기 톰스웨이에서 마크 트웨인이 아주 그 명작이죠. 톰스웨이. 그러니까 톰 소웨이 모험에서 나온 일화인데, 톰이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부모님이 시장을 가면서, 야, 오늘 이거 울타리 한번 페인트 칠로 다 해봐. 집 울타리를 페인트 칠을 좀 더 해봐. 그러는데, 그거를 보통 처음에는 노동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이거를 재미를 붙인 거예요. 톰이 이렇게 아주 심심하게 페인트 칠을 하는데, 친구들이 모으는 거죠. 톰 뭐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사과도 먹고, 오고, 이렇게 그랬더니, 나는 재밌는 일을 하고 있어. 너도 한번 해볼래? 이렇게 페인트 칠 놀이를 하고 있어. 이게 페인트 칠이 노동이나 일이 아니라 놀이라는 표현인 거죠. 너도 해볼래? 아니야. 나 사과줘야 이 재밌는 놀이 하게 해줄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 친구한테 사과를 받고 재밌는 놀이를 시킵니다. 사과 먹고 친구들이 이제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온 친구들한테 페인트 칠 놀이 이렇게 하면서 하루 종일 그 페인트 칠은 하나의 놀이가 되는 게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일을 그냥 과업, 일, 노동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일이라는 게 보통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일이라는 거는 수고스러운 노동, 거기에 고통이라는 게 수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스템이라는 거는 일을 재미의 요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 쫓겨나면서 일을 하나의 노동으로 혹은 고통으로, 이 고통이 수반되는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 고통의 경험을 오히려 재미의 단계까지 승화시키는 거, 이게 조직 문화로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는 너가 경작을 하더라도 이 땅의 가시와 원기는 내게 될 것이다. 너는 땀을 흘려야만 소득을 벌 수 있게 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구절인데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일이라는 거는 고통에 연관되어 있지만은, 이 시스템이라는 문화를 만들면은 일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놀이, 그 다음에 사명, 소명이 됩니다. 그런 단계까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수단을 뭔가 만들고 어떤 가치를 얻는다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통의 문제가 있거나 스트레스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재미로 승화시키는 거.
그거는 실무자나 팀장 역할 혹은 경영자의 모든 고민이고 숙제고, 그게 실솜이 됐을 때는 조직이 무서운 속도로 파격력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 거고, 일의 목표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한 실솜을 만드는 거, 훌륭한 사람들 팀 빌딩하는 거, 그리고 조직 문화에 대해서 목표 설정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 근데도 일도 그냥 뭐 잘 되던가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이 처음부터 순탄하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어떤 경영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통의 단계라는 건 반드시 수반해야 됩니다. 문제를 항상 따라오죠. 문제는 항상 따라오고,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일을 재미로,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게 즐겁게 되게 하도록 어떤 회사의 하나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거, 프로그램 장치, 그 어떤 환경을 설정하는 거예요. 성장 가치 혹은 즐거움 가치, 그런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성장이라는 거 항상 고통이 따르죠. 근데 그거를 즐거움을 더하게 만들고 재미를 더하게 만드는 거. 일을 하는데 내가 막 성장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가치가 있고 뿌듯하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게 가치로운 일이에요. 소명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일 자체가 또 즐겁네요. 워킹이 돼요. 이런 게 시스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은 음식점 장사를 할 때 사장들은 기쁘죠. 근데 직원들은 이게 기쁠까요? 그렇지 않죠. 힘들 거예요. 이게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직원들은 힘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인센티브와 적정한 시스템 문화, 그게 재미 요소가 좀 적어서 그렇거든요. 그 재미를 좀 부여해주고 매출이 나오는 거에 가치. 일반적으로 이게 경영자, 팀장, 실무자가 뭐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분들이 다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업 파트너, 경영을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 팀 빌딩을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 실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 모두가 파트너, 사업의 파트너라고 생각하시면은 같이 공동의 목표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거, 성과급 이런 것도 같이 나누시고요. 제가 만나는 어떤 경영자분들은 뭐 우리는 돈으로 동기요소를 자꾸 해야 되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 자체를 통해서 의미를 느끼고 그런 게 가장 좋긴 한데요. 돈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인간을 너무 고품격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실제로 돈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장 큰 동기부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조직의 문화에 대한 즐거움에 대한 동기부여고, 어떤 가치로운 동기부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저희 프로님들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이고 조직의 규모이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단위도 노력하시고 공부하시고 학습하시고 계속 도전 트라이 하셔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드는, 지금이 연매출 한 100억 정도밖에 못했다 그러면 연매출, 물론 저도 100억이 안 나오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에 연매출 200억을 목표로 경영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프로님들 했으면 합니다. 이상 곰프레스요. 감사합니다.